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양시장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상당히 급반등이 나오면서 기분 좋게 장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북한발 악재 뉴스가 있었죠.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소식이었고요. 방산주는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큰 폭의 하락 시작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북한 악재 때문에 시가가 좀 약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하락 부분이 상쇄돼서 시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돼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다행히 어제 미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시가가 좀 많이 좀 상쇄돼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오히려 시가가 시원하게 저번 주 금요일처럼 시원하게 개파락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 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뭐 바닥에서 여기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한 70%에서 100%의 비중을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는 현금을 좀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 35% 정도 가지고 현금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늘 혹시라도 시가 개파락을 크게 시작하면 어설프게 시작하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시가 개파락을 크게 시작하면 좀 남은 현금을 써야겠다. 일시적인 시장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0.23% 너무 좀 생각보다 개파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저희 리딩방도 좀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개파락이 좀 어설프게 나오면 오전에 좀 강한 척 하다가 장중에 이렇게 꼬라박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리딩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장중에 좀 미선물이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죠. 요즘은 그러니까 잠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원래 바닥에서 올라오는 동안에 미선물이랑 장중에 거의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는 또 오히려 우리 증시가 더 강했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약하면은 미국 선물 시장 눈치를 보면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넘게 좀 하락이 나왔다가 제가 뭐 한 요 정도 구간에서도 리딩방에서 이 이상 오늘의 저점은 이 정도가 될 걸로 봤어요. 이 이상 하락시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어제 갭 띄우고 말아 올렸던 저가 이상으로 훼손을 시키는 그림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워요. 일봉상의 느낌이. 제 관점에서는 뭐 바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아무튼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어쨌든 북한발 이슈가 아니었어도 상당히 좀 흔들어대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빌미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흔들다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 시장의 흐름을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종가 부분까지 반등이 그래도 잘 나오면서 양봉 마감을 해줬고 저희가 장 마감할 때가 미 선물 시장이 뭐 보합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0.5% 정도 좋은 모습이네요. 이 뉴스까지 하려니까 서두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뉴욕 증시는 이제 뭐 소비 호조랑 뭐 덱사메토손 우리 증시에도 오늘 영향을 좀 끼쳤죠. 그리고 1조 부양책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어서 반등을 좀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120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준비 중인데 도로, 교량, 5G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북한발 이슈에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발 악재 이슈와 코로나 치료제 정도의 테마에 분위기가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그렇게 시장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북한발 악재에 대한 분위기가 거치고 나면 뒤늦게 주목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흘려서 보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다 체크하고 생각은 또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폼페오랑 양제츠가 17일 하와이에서 미중 갈등이랑 대북 문제를 놓고 좀 뭐 회담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 뉴스가 있었어서 뭐 미중 갈등 테마인 뭐 히토류나 저기 뭐 대두 쪽이나 미중 갈등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좀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장중에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네요. 기술적 반등이지 않았을까?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북한 관련 뉴스는 너무나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새로운 뉴스는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평양 에서 이제 뭐 북한 동해안 쪽으로 뭐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뭐 공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우선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바로 어떤 악재든 어떤 호재든 간에 강력한 악재, 강력한 호재는 미리 좀 예상하고 있을 때, 악재는 우리가 미리 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호재도 미리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 애들도 하는 거 보면 좀 예상치 못할 때 한 번씩 이제 도발을 하지, 도발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긴장하고 있을 때는 또 좀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이 다음 거라고 하면은 뭐 좀 미사일을 좀 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며칠 뭐 쏘더라도 좀 텀을 좀 두고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시장이 좀 조용하고 별일이 없을 때, 이슈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먹히면서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데, 지금은 워낙 시장의 이슈가 특정 테마나 분위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아직은 좀 없겠죠. 그리고 뭐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오늘은 이제 최근에는 두산 관련주들이 핫하죠. 뭐 인프라코 어제 상가고 오늘도 급등이 있었고요. 뭐 두산 퓨어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미국 항공사의 중국 노선 취향을 허가해 줬다라고 하네요. 일단 분위기가 조금 뭐 풀리려고 하는 건지, 뭐 지금 미국 중국까지 싸워대면 우리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북한 때문에도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 장 마감쯤에 해서 종군당에서 나파모스타트 코로나 임상 승인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전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아무튼 지금 시장은 완전히 딱 양분되어 있죠. 방산주,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제 뭐 두산그룹주나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이제 2차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딱 양분하면은 방산주랑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두 테마로만 이슈가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치료제는 오늘 오전에 좀 상당히 강한 시세를 좀 냈던 이제 덱사메토손 관련주로 신일제약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동제약이 이등주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관심을 끌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메타존은 보조적 치료제일 뿐이다라는 좀 뉴스가 좀 장중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은 당연히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겠죠. 종군당, 그다음에 뭐 제일약품도 오르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쪽은 진단키트예요. 저도 진단키트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해서 가장 어찌됐건 치료제랑 같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치료제를 제외하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었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만큼 치료제 말고는 좀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방산주랑 코로나 뭐 치료제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리딩반 매매한 거 간단히 좀 일단 복기를 하고 마저 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녹십자 MS를 종가 베팅을 했고요. 사실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치료제 테마였고 종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어요. 녹십자 랩셀도 뭐 혈장 치료제인데 뭐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진 않았고요. 어떤 차트가 얘도 전고점을 지금 넘길랑 말랑하는 그 구간 안에서 좀 비비고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 MS도 어제 이렇게 보면은 요 저항대를 딱 넘기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매수를 한 게 1,800원에 매수를 이때 해서 이제 그 종가가 좀 많이 올라서 딱 이렇게 이제 고점에다가 갖다 놓고 끝났죠. 그래서 차트가 너무 예쁘다. 종목도 괜찮고 재료도 좋고요. 그래서 차트가 너무 예뻐서 여기서 종가 베팅 하기 좋은 뭐 돌파 매매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시간에서 이제 진단키트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어요. 363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매출 대비 한 22%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당한 호재죠. 상당한 호재지만 뭐 장대 양봉을 뽑을 만한 또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 시간에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한 7%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 뜨고 한 2에서 3% 정도짜리 상승으로 저는 일단은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뜰 때 시가가 좀 많이 뜨면 웬만하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해 놓고 나머지로 한번 버텨보는 전략이 저는 항상 좀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갭 두고 순식간에 밀려버릴 때 좀 허탈감에 또 익절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그래서 절반을 익절을 해놓으면 항상 마음이 편하죠. 저희도 시가 근처에서 절반 매도 후에 좀 지켜봤는데 힘이 좀 없다. 갭 두고 쭉 밀리는 흐름 나와서 나머지까지 익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반은 녹십자 MS 한 종목 익절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일봉상 돌파 매매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을 때 들어가면 거의 한 90%는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장중에는 뭐 25% 오르니까 여기 전고점 넘기고 상한가도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온 자리가 이 전 고점인 돌파 부근에 있을 때는 진짜 거의 90% 실패입니다.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주식 초보분들한테 제가 돌파 매매를, 사실은 이제 좀 주식 초보분들은 돌파 매매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돌파 매매를 연습 매매 생각하고 하시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돌파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돌파 이게 상당히 설명으로 들으려니까 어렵네요. 여기가 이제 전 고점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뚫는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1번 요건은
어떤 저항대를 처음 뚫어내는 시도보다는 여러 번 뚫어내는 시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 안에 있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이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고 요날 이렇게 이제 뚫어낸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전 고점이고요. 이렇게 있다가 슈팅이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예를 들어 뭐 5%, 10% 넘어가는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전 고점에 도달하면 여기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들의 매도 영역이지 매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팔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돌파 매매하면은 실패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지 않은데 점점 이렇게 이제 차 올라가죠. 그러면 존고점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기 직전의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타점에서 매수를 하면 슈팅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슈팅의 거의 최저가에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슈팅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여기서 사게 되면 슈팅의 거의 마지막 자락에 내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실 때도 안전한 자리들, 얘가 혹시 돌파를 실패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뭐 얼마나 밀려서 떨어질 구석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돌파해야 하고 샀는데 밀려버리면 진짜 사는 순간 순식간에 마이너스 5%, 뭐 6%, 7% 맞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자리들만 내가 찾아서 자꾸 돌파 시도를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여기서 샀는데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라고 치더라도 뭐 밀려봐야 10,000원 정도 아닐까요? 얘가 뭐 요렇게 좀 안전한 자리들을 찾아서 돌파 매매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를 할 때 그냥 어떤 뭐 차트적인 관점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뉴스 혹은 재료를 동반해서 전고점이나 혹은 저항대,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방산주랑 코로나 치료제 쪽 말고는 별로 뭐 접근할 만한 테마가 좀 없어서 어떤 테마를 좀 설명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재료의 힘이라면 또 이제 기간일 수 있겠죠. 기간이 남아있느냐, 힘이 아직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은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료가 될 수 있겠죠. SK 디스커버리 지금 우선주인데요. 최근에 보면 우선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우선주도 저도 뭐 그렇게 잘 손이 가는 편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우선주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얘도 뭐 자리적으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기준선이랑 5일선이 좀 맞닿은 자리, 사실은 종배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뭐 이제 디스커버리 우선주가 지금 뭐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디스커버리는 별로 힘이 없죠. 디스커버리 우선주 아니면 SK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SK 디스커버리랑 사실 자리적으로는 좀 같잖아요. 기준선이랑 5일선이 있는 자리.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이 프로텍보다는 좀 작죠. 얘는 완전히 이 연상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조정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KG 모빌리언스는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종목은 갑자기 막 투매 나오고 급락 나오고 뭐 이러는 움직임이 잘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매너 있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초보분들이 매매해 보기로는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급 종목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막 가볍게 막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막 잡주 느낌의 테마주들이 아니라 급등 종목이지만 뭔가 좀 수급 종목이고 약간 좀 매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또 제약입니다. 워낙 정말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곧 있으면은 400% 가까이 오르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최근에 그 종목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정말 A급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 가격대를 또 넘어주잖아요. 지금 이때 한번 고점 구간을 만들었고 한 번 맞고 떨어졌죠. 두 번 맞고 오늘 살짝 조정입니다. 내일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뭐 하나 정도 더 이런 식으로 뭐 조정 준 다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좋게 보고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보겠지만, 조금 이제 대응력이 모자라신 분들, 좀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워낙 고가권이기 때문에 그냥 좀 공부용으로 그냥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아까 KG 모빌리언스랑 비슷한 느낌이죠. 에코프로비에 뭐 최근에 알테오젠,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애들은 막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어서, 뭐 어제 뭐 이날처럼 뭐 시장 폭락에 의한 폭락 이런 일을 제외하면 얘도 어제 시장 이날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21선을 깨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21선이 잠깐 좀 이탈했던 것 같고, 얘는 아마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뽑아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 이제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이렇게 딱 마감하면서 급등은 하지 않지만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그냥 음봉 2개 나오면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좀 의외로 편안한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에 이렇게 회복은 못할 거다. 다만 이 안에서 충분한 어떤 변동성과 흐름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다시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봤는데 충분히 흔들었죠. 충분히 이 정도면 흔들었고 아마 이렇게 좀 채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 종목 뭐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G 모빌리언스,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좀 그 우리가 흔히 드리블 한다라고 하거든요. 몰아가는 매매,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몰아가는 매매 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 테마였죠.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티플렉스, 오늘 다시 흐름을 살짝 이제 살려내려는 움직임은 있었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어서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살려주면 그때 가서 봐야지, 섣불리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확률이 좀 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뭔가 더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 테마 자체가 힘을 받으려면 또 한 번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두산, 어제 오늘은 인프라가 좀 강했고요. 퓨어셀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 보여서 저도 오늘 종가 베팅을 이 종목으로 좀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네요.
두산그룹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진카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한진카를 저희가 한 16번인가 17번 정도 매매를 한 종목이고, 한 번 마이너스 1% 손절한 것 빼고는 이제 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보시면 저희가 이때 익절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밀렸었고, 그러다가 또 이날 익절하고 나왔죠. 이날 익절하고 나서 또 쭉 밀렸네요. 근데 뭐 이렇게 가까이서만 이렇게 보시면 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넓게 좀 펼쳐놓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큰 어떤 흐름, 추세는 아직도 저는 상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질칼이라는 종목의 특징을 보면 약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상당히 시장에서 이 종목에 관심을 끈 상태일 때, 그럴 때 꼭 좀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이 종목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그랬었는데 얘가 시세 내고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2연상에 뭐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죽을 때쯤에 급등시키고, 이럴 땐 오히려 또 관심을 너무 받았죠. 요거 뚫고 이제 10만원 안착하고 날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다 봤었는데 여기서 또 밀어버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요 정도 라인 8만원 라인은 깨지 않고 좀 흐름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또 돌리는 모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수소차 대장주였던 SP올셀이 뭐 이런 구간들에서는 정말 접근 한번 해볼 만한 구간들이죠. 급등 후에 장대 음봉, 그리고 뭐 기준선이랑 이렇게 5일선이 좀 만나는 지점들 지지받고 오늘은 돌림 반등이 나왔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사실 꼬리들은 아주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항에 대한 중요한 라인 가격대를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뭐 시가, 뭐 종가, 뭐 를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저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32,500원, 뭐 600원, 33,000원? 요 정도를 뛰어넘게 되면 한 번 더 뭐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 이제 갭이 좀 떠서 시작할 텐데, 갭 떠서 한번 쑥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